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도시정비법 한번 정리하도록 할게요. 도시정비법에 대해서 테마 첫 번째가 용이정인데, 자, 재건축 사업일 때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는 옳은 부분, 정비기반시설 부분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사업이라는 거, 이건 뭐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시는 거고, 두 번째 부분도 이거 주거환경 개선 사업, 이것도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 재개발 사업이죠. 이것도 정의. 재개발 사업 나오면 바로 뭐 기반시설 열악하고, 그리고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것도 많이 아는 거. 그 다음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인데 이거는 틀렸습니다. 뭐냐면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이거는 주거환경 개선 재건축이죠. 재건축. 왜? 정비기반 양호하니까. 이런 것들은 뭐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니까. 자, 광장은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작업장 아시죠? 정비기반시설이나 아니면 공동으로 하는 작업, 정비시설 부분에 있어서 자, 이것도 틀렸죠. 이거는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에 속하는 거예요. 공동이용시설. 기반시설이 아니고 공동으로 작업장 이용하는 시설이니까. 그 다음 유치원. 이거 많이 얘기했죠.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을 공동이용시설 해당한다. 유치원 안 들어갑니다. 유치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공동이용시설에는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작업장, 세탁장, 어린이집 포함된다. 이거 맞죠? 토지주택공사 등이라 그러면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리고 자선공사 아니죠. 해당되지 않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에 대한 지방공사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번 부분 이거 노후불량 건축물 얘기하는 건데 틀렸죠. 왜? 어디가 포인트가 돼요? 30이 아니고 40. 그래서 주거를 살짝 수명 부분 그렇게 기억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 정비구역 부분에 있어서 우리 변경할 때 변경 무슨 변경? 경미한 변경일 경우에는 의견 생략할 수 있다. 틀렸죠? 경미한 변경 도시군 우리 정비법에서는 몇 프로 나오죠? 10% 아니면 20%. 그럼 여기서 뒷부분에 그죠? 변경 나왔으니까 이거는 20% 미만에 해당하는 겁니다. 틀렸죠? 그 다음에 이것도 기본계획 수립권자 얘기하는데 맞죠? 국장이 보고하는 거. 그 다음 13번 타당성 검토는 워낙 많이 알고 있는 거 5년. 그렇죠? 그 다음에 기본계획에 생활건별 기반시설 설치기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에 포함된 상 주거지 관리계획 생략할 수 있다. 틀렸죠. 주거지 관리계획이 아니고 여기서 기반시설 생활건별 들어가는 기반시설 설치기 포함되면 우리 정비 예정구역의 개략적인 범위하고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이 있죠. 이 두 가지를 생략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다음 15번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재건축 사업의 정비 예정구역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할 때 안전진단 실시해야 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주택의 구조한 현상 사용 금지가 필요하다고 시장 분석이 인정할 때는 안전진단 실시해야 한다. 맞죠? 그 다음 보시면 정비계획 입안권자 여기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정비계획 입안을 결정하는 경우 지체 없이 국장에게 결정 내용과 해당 왜냐하면 특별자치시장 자기가 자기한테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제외하고 밑에 있는 자가 위로 이제 보고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틀렸죠? 뭐가 틀렸죠? 국장이 아니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입안권자는 세 번째 서열이니까 그렇죠? 위에 있는 자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틀렸죠? 정비사업조합에서 조합원의 권리 의무는 정비계획이 포함돼야 돼. 필수적인 사항이다. 정비계획이 아니고 사항이야. 조합 정관에 들어가는 겁니다. 조합의 권리와 의무는 정비계획이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고 조합 정관에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기본계획 내용 중에서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맞습니다. 공동이용시설 부분이 경미한 변경으로 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자 할 때는 시장 분석에 신고해야 된다. 틀렸죠. 무조건 뭐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 이것도 많이 얘기했죠. 우리 시장 분석에 허가받지 않아도 되는 거 경작을 위한 토지. 원래 토지형질 변경은 사적 개발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 받아야 되는데 경작을 위한 것은 받을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경작지가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 허가받아야 될 사항은 뭐가 되면 여기서 보시면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 부분은 우리 받아야 돼요. 근데 관상용으로 보는 거는 안 받아도 돼요. 근데 이게 경작지에 들어가게 되면 농사 짓는 곳에다가 이걸 한다는 것은 불순한 의도가 있다 본 거야. 그럼 이건 허가를 받아야죠. 그렇죠? 받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토지동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으로서 토지동 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되면 3년이 될 때까지 사업신계에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지정권자가 정비구역을 해제한다. 해제하는 조건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이게 3년이 아니고 뭐죠? 5년이 될 때까지 사업신계에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일 때 해제하게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항상 얘기할 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억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정사
그렇죠? 정비사업. 앞에가 정비 나오고 뒤에가 사업 나오면 뒤에는 뭐다? 5년. 그렇죠? 추진 나오면 2년. 기억나세요? 추진 나오면 2년, 정사, 정비, 사업 나오면 정비 나오고 사업 나오고 두 개 5년. 그리고 추진 나오면 앞이든 뒤든 추진 나오면 2년. 그리고 그 외에는 3년 이렇게 됩니다. 대도시장은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그렇죠? 당연히. 그다음 정비구역에서 이동이 쉽지 않냐 물건을 14일 동안 쌓아놓기 위해서는 시장 구조에 허가를 받는다. 몇 개월이요? 1개월이죠. 1개월. 1월 이상. 그래서 그다음 테마 세 번째 정비사업의 시행 방법 시행자 부분인데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주택이나 부대, 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과 환지로 공급하는 혼용하는 방법에 대한 재건축 사업이다. 여러분들 재건축 사업 혼용돼 안 돼? 안 돼요. 이렇게 혼용할 수 있는 경우는 누구예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 이렇게 되죠. 이것도 많이 아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피스텔 나왔죠. 오피스텔. 관리 처분 방식으로 하겠는 오피스텔은 재건축밖에 없어요. 재건축 부분. 주거환경 개선 사업 아니죠. 이런 거 맞춰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인데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 공고를 현재 해당 정비 이전구역 토지 또는 건축물 뭐냐면 자, 세입자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거 물어본 거예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뭘 하려면 정부역 추진을 위해서 저기 시장, 군수 등이 직접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자로 지정하기 위해서 시행하기 위해서는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동의 부분에 있어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 정비 예정구역에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나왔죠. 사람이 먼저다. 사람 나오면 3분의 2. 그 다음에 3분의 2 나오고 그 다음에 세입자 세대수, 가반수 동의를 얻어서 시장 구조에 직접 시행하는 거 맞죠? 그런데 이때 세입자 세대수가 토지 등 소유자의 반이죠. 반. 2분의 1 이하일 경우에는 동의 절차 안 받아도 돼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해당 정비구역 안에 국공유지 면적이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상으로서 토지 등 소유자의 가반수가 군수의 직접 시행에 동의한 때는 군수가 직접 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부분도 틀렸죠. 뭐 나오면 이것도 사람하고 면적 나오는데 국공유지 면적이 전체 토지 면적 나왔잖아요. 그러면 국공유지가 들어가 있는 부분 국공유지가 들어가 있으면 얼마? 2분의 1 이상. 2분의 1 이상. 그래서 2분의 1 이상이 되고 그러면 토지동 소유자는 가반수만 받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가반수 부분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토지동 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경쟁 입찰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한다. 원칙은 우리가 뭐가 하는 게 원칙이에요? 경쟁 입찰이 원칙인데 토지동 소유자 인원이 작을 때는 굳이 경쟁 입찰 할 필요가 없어요. 규약. 조합일 때는 당연히 경쟁 입찰 맞죠. 그리고 시장 분수등이 할 때도 경쟁 입찰 맞죠. 근데 또 뭐가 될 때는 그렇죠. 조합원 수가 100인 이하일 때, 그렇게 작을 때는 뭘로 한다고 그랬어요? 정관으로 한다고 그랬죠.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자, 이거 부분. 재건축 사업의 조합원은 재건축 사업에 동의한 토지동 소유자 맞죠? 이게 재건축 사업이 하면 재개발은 자동으로 토지동 소유자면 조합원이 됩니다. 그런데 동의한 자만 되는 거예요. 재건축 사업은. 그다음 조합의 정관에는 정비구역의 위치나 면적이 포함돼야 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조합설립위원회하고 조합인데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결정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 속한다? 아니죠. 속하지 않죠.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하는 게 아니고 조합원의 분담내역 부분은 총회에서 의결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할 수 없다? 아니 있습니다. 이거 있어요. 가능합니다. 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할 때 주택단지 공동주택 이거 뭐죠? 보시면 시장 군수 등한테 설립하기 위해서는 인가받아야 되는데 재건축 사업일 때는 주택단지 공동주택의 각동 구분 소유자는 무조건 가반수 그리고 주택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 사람 남은 4분의 3 4분의 3 그리고 토지 면적도 4분의 3 주택단지일 때는 맞죠. 그리고 재개발 사업일 때 시장 구조에 인가받을 조건은 토지 등 소유자는 4분의 3 받고 토지 면적은 얼마죠? 3분의 2가 아니고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렇죠?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 보시면 뭐죠? 추진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에 주택단지가 아닌 곳입니다. 주택단지가 아닐 때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에 토지 또는 건축물 무조건 4분의 3 이건 무조건 4분의 3 그리고 토지 면적은 4분의 3가 필요 없죠. 3분의 2 이렇게 됩니다. 맞죠? 조합이 정관의 기재사항 중에 조합원의 자기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고 할 때 총회를 개최해서 조합은 가반수 찬성으로 시장군수 인가를 받아야 된다. 이거 조심하시 가반수가 아니고 3분의 2. 조합원과 관계되는 것은 뭐죠? 별도의 더 많은 인원을 요구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할 때 지금처럼 총회 부분에 대해서 변경할 때는 가반수 찬성이 맞습니다. 근데 누구하고 관계 있는 거? 조합원하고 관계돼 있는 거 할 때는 3분의 2 이상 이렇게 됩니다.
재개발 사업을 조합이 시행할 경우 정비공약에서 소유한 토지의 지상권자는 조합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조합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되어서 퇴임되더라도 퇴임 전에 관여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않습니다. 오, 맞죠? 되게 많이 나온 케이스죠. 대의원의 법정 의결 정력수 완화는 조합의 정관으로 정할 수 없다. 그래서 조합의 정관으로 정할 수 없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 정관의 이 대의원의 법정 의결 정력수 완화하는 건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정관의 기재 사항 중에서 조합은 임원의 권리나 의무, 보수, 선임 방법, 변경, 해임에 관한 거, 임원에 관한 거죠. 이건 빨리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총의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원래는 보통 조합원의 5분의 1 이상인데 이때는 반으로 인원을 줄여준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3번 총회를 소집할 때 총회가 개최되기 15일 전까지 회의 목적에는 7일. 그 다음 조합총회 의결사항 중에 사업 완료로 인한 조합의 해산은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합병, 해산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뭐 할 때 조합이 사업 완료로 인해서 해산될 경우에는 대응할 수 있습니다. 45번 상가 세입자는 사업 시행자가 건축물 철거 사항에 관해서 시행 규정을 정할 때 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 아니요. 그 의견 제시할 수 있죠. 그렇죠? 그 다음 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해서는 감사가 조합을 됩니다. 그래서 감사가 있는 거죠. 그 다음 조합의 이사는 당연 조합의 대의원이 될 수 있다? 아니요. 우리가 대의원에는 조합장만 가능하고 임원은 되지 못합니다. 조합장이 아닌 조합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있다. 아니요. 못한다니까. 조합장만 된다니까요. 그 다음에 대의원의 대의원에는 조합원 10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한다는 거. 그렇죠. 다만 조합원이 만약에 10분의 1 이상, 10분의 1이 100명을 넘을 경우에는 조합원 10분의 1 범위에서 100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죠. 그럼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총에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맞습니다. 조합과 관계되는 부분은 3분의 2. 그리고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거죠. 그렇죠. 왜냐면 추진위원회 한 역할이 이거 뭐죠? 조합 설립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대의원회는 인규중 고리된 조합장을 보석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 빼고는 조합장 빼고는 임원들을 보궐 선임할 수 있는데 조합장만 제외 안 됩니다. 맞습니다. 주민대표회의 아시죠? 주민대표회는 토지 등 소유자 가반수 동의를 받아 구성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각각 1명, 그죠? 1명. 그리고 이사는 132 감사. 기억나시죠? 132 감사. 1상이 감사해야 돼요. 5번 사업시행 계획하고 정비사업 시행이 조치인데 세입자의 손실 보상을 위한 권리 명세 및 그 평가액은 정비계획에 따른 사업시행 계획서에 포함돼야 될 사항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세입자 주거 및 이주 대책 있죠. 이거는 재건축 사업 시행자가 작성해야 하는 사업 시행계획에 포함된다? 안 되죠. 여러분은 그렇죠? 사항이 아니다. 재건축 사업이죠. 재건축 사업 안 돼요. 그 다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사업 시행자가 임시 수용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물의 일시 사용을 신청한 경우 그때 지방은 다 해야 돼요. 근데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제3자 이미 매각 계약을 체결하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있다는 거. 이 경우 빼고는 거절할 수 없다는 거.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을 때는 주택도시기금법상 국민채권 매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특례죠, 특례. 그렇죠?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58번 시장구조 등은 재개발 사업의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하는 경우 해당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지정개발자일 때는 정비사업비의 얼마? 100분의 30 범위에서 시도지가를 예치하게 할 수 있다. 20. 그렇죠? 100분의 20입니다. 그 다음에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해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는 그 권리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당연히. 이건 뭐 어차피 안 되는 거 해지할 수 있는 거잖아. 그 다음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되고 인가받은 사항을 뭐 할 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래요 해야 한다. 변경할 때도 그죠? 똑같이 하는 겁니다. 인가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6번 정비사업의 시행 절차인데 분양 대상자별 분담금 추산액은 분양 공고에 포함된 사항은 명시되지 않는다. 분양 공고에는 대상자별 안 들어가요. 어디에 들어가요? 통지할 때. 대상자별 통지할 때 만든 거죠. 계산을 잘못했어요. 차고, 오기, 누락 등에 따라 단순 정적은 경미한상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불이익을 받는 자가 있으면 경미한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됐죠? 그래서 인가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인가 받아야 돼요. 만약 불이익을 받는 자 없으면 인가받지 않고 신고만 해도 되죠. 그 다음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토지 등 소유자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 고시가 된 다음 날부터
60일, 90일이죠. 90일. 90일 이내 그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손실에 관한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협의가 안 되면 이 부분이 협의가 안 되면 재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게 60일입니다. 그게 60일 이렇게 돼요. 같은 세에 속하지 않은 2인 이상이 하나의 주택을 공유한 경우에는 소유자 수만큼 된다? 아니요. 아니요. 무조건 1주택이 원칙. 1주택이 원칙. 그 다음 조합이 시도지사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의 재개발 사업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 인수를 와줘 요청하는 경우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우선해서 인수해야 한다. 틀렸죠? 누가 하는 거예요? 시도지사가. 이거 많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조합이 재개발 임대주택의 인수를 요청한 경우 국장이 우선했다. 아니라니까요. 아니라니까 누가 시도지사가 또는 시장군수가 우선 인수하는 겁니다.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 시행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공급 대상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남은 주택 있죠? 그걸 공급되면 왜 공급할 수 있다? 있죠. 당연히 있죠. 관리처분계획에는 정비사업의 추산에 그에 따른 조합원의 분담 규모 및 분담 시기가 포함된다는 거 맞습니다. 이 분양계획에 다 포함됩니다. 그 다음 주택 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에 따라 무엇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이 변경됐죠. 그럼 이거 경미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조합총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틀렸죠. 이거는 경미한 변경일 때 신고만 하면 됩니다. 시장군수에 신고만 하면 된다는 거. 재해 또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토지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할 필요가 있을 때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대지 공유지구를 교부할 수 있죠. 당연하죠. 그다음 사업 시행자는 폐해 공간 밀집으로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있잖아요. 그럼 그때는 기존 건축물을 소유자 동의하고 시장군수 허가를 얻어서 건축물 철거할 수 있죠. 이거 미리 할 수 있습니다. 지분형 주택 규모 아시죠? 지분형 주택의 규모는 주거 전용 면적 얼마? 60제곱미터. 그러니까 건물에 대해서 지분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금액을 다 내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50%, 50%에 대한 금액만 지급하면 되는 거죠. 그 주거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정합니다. 맞습니다. 시장군수도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해서 필요한 때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연구기관, 전문기관 이 신뢰를 뭐 해야 돼요? 위원회고 이거 원래는 준공검사를 시장군수 등이 해야 되는 건데 의뢰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행정기관, 연구기관 중에 이 준공검사 실시를 의뢰해야 한다? 의뢰?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죠? 그렇게 돼요. 심의를 거치지 않습니다. 정비사업에 의해서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종전 건축물에 설정된 저당권 등 등기된 권리인 소유권을 이전받는 건축물에 설정된 걸 봐야죠. 당연하죠. 그대로 법정에 넘어갑니다. 준공인가에 따라서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조합도 해산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합의 해산은 총회를 통해서 한다든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해산은 대의원에서 해서 가능합니다. 조합 존속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정비사업에 관해서 소유권의 이전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대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가 없더라도 저당권에 다른 등기를 할 수 있다? 아니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자체가. 등기가 있을 때까지는 다른 어떤 저당권 등기를 하지 못해요. 등기하고 난 뒤에 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 정비사업 시행 지역 내 건축물의 저당권자는 그 건축물의 소유자가 지급받을 청산금에 대해서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압류 절차를 거쳐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청산금을 징수할 권리는 소유권 이전의 고시, 그렇죠? 소유권 이전 고시로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뭐한다? 소멸한다. 근데 조심해. 5년간은 맞아요. 근데 제가 항상 얘기했죠. 5년 다음 앞에 다음 날. 이거 다음 날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 지방자치단체는 시장군수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한 융자를 알선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보조할 수도 있어요.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부 보조 융자로 융자 알선할 수 있습니다. 정비구역 국유 공유재산은 정비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 이거 절대 안 되죠. 할 수 없다. 맞죠? 그 다음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4편 정비법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우리 제4편 건축법 부분인데 건축법 볼까요? 이건 뭐 워낙 많이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디에요? 지하층. 지하층은 이거 틀렸죠. 그죠? 2m 미만이야. 2m 이상. 땅이 가지고 있는 부분을 많이 차지해야죠. 그러면 4m가 층고 부분이 층의 높이에 얼마? 2분의 1 이상이잖아요. 그럼 2분의 1 이상이니까 4m 하면 2m 이상이 돼야지. 미만 되면 안 되죠. 이거도 2분의 1도 바로 나와야죠. 2분의 1. 그죠? 자, 보죠. 3번. 지붕틀 주 계단은 주요 구조부에 해당한다. 맞나요? 그죠? 바지 보내주기. 맞잖아요. 네. 그 다음 이거 다중형 건축물에 해당한 용도가 아니다.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들 간판문은 오래됐다. 종종역에 그죠? 그러면 여기 관은 뭐죠? 관광 숙박시설이지 관광 휴게시설 아니에요. 관광 숙박. 그래서 용도가 아니다. 맞죠? 그죠? 그 다음
숙박시설 이용하는 파동면적 합계가 이거 아까 얘기했잖아. 다중형 건축물에 있어서 다중형 건축물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어디? 5016번. 5016번. 그러면 용도나 면적 적합하지 않더라도 16층 이상이면 무조건 다중형 건축물이 됩니다. 이 앞에 뭐가 나와도 숙박이든 뭐다 상관없어요. 그렇죠? 그다음 이거 이 점 주요 구조물을 해체하면 안 되죠. 그렇죠? 해체하지 않고. 그다음 재축 아시죠? 재축은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부분 내력벽 기둥포 하나의 경우에는 지붕대서야 한다. 이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 철거를 하고 그 대지의 종종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우리 뭐라 한다? 재축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재축이 아니고 개축. 이건 재축은 뭐가 나와요? 재해가 꼭 나와야 돼요. 이건 인위적으로 내가 한 거잖아. 그다음 볼까요? 늘어나는 거 너무 무조건 뭐예요? 증축. 증축. 그다음에 그래서 이 부분은 느리는 것은 건축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증축 부분이니까 증축은 건축 부분이니까 건축에 해당하는 거 맞죠? 그 얘기입니다. 헷갈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느리는 건 증축이죠, 증축. 그러니까 증축이다가 아니고 증축은 건축에 해당한다. 건축 행위는 우리가 신축, 재축, 개축, 뭐 증축 이런 거 다 들어가니까 그죠? 그다음 건축물 이전은 건축에 토마토. 그다음 특별 피난 계단을 수선하는 경우, 자 대수선인 경우에는 특별 피난 계단을 수선하는 경우도 대수선이 되는 거죠. 그다음 건축물의 전부 창문 틀을 해체한 게 대수선이 아니요, X. 그렇죠? 해당하지 않는다. 5. 해당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맞죠.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점포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 점차 창공사, 점차 창문. 점포는 건축물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해당한다는 거. 점차 창공사. 높이 4m 장식탑은 특별 구정 장에게 제3번째 서열에게 신고하는 공작물. 신고하려고 하면 장식탑은 우리 X 얼마예요? 4m 넘을 때. 4m는 4m를 넘지 않다. 4m 넘을 때 해당하는 거 장식탑은. 그 다음에 이거 한쪽은 고정되어 있고 다른 쪽은 지지되어 있지 않고 한쪽은 고정되어 있고 다른 쪽은 이렇게 지지되어 있고 고정이 안 된 겁니다. 다른 쪽은. 이런 차양 부분. 외부 계획 경우 3m 이상 돌출된 경우는 특수구조에 해당하는 거 맞죠? 그 다음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아닌 계획관이자 아니면 그렇죠? 아니고 동일한 읍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건축법상에서 우리 건반지인데도 건축선하고 대지, 도로 이런 관계죠. 용적률은 적용합니다. 용적률 적용해요. 그죠? 건폐율은 다 적용해요. 그 다음 지역자치단체센터는 건축법이 모두 적용되지 않는 건축물이 아니다. 건축물 아니죠. 이거는 지역자치센터는 건축법 적용해요. 저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 대지에 정착된 컨테이너 이용하죠. 그렇죠. 이게 컨테이너인데 정착이 안 돼 있고 이동이 가능한 공장으로 쓰는 거면 당연히 건축법 적용 안 받습니다. 근데 이런 주택 건축법 적용해야죠. 왜냐하면 적용 받는다. 자, 그리고 뭐 나오면 철도 부지 나오죠. 철도 선로 부지, 플랫폼, 운전 보안 시설, 선로 가는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은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이다. 맞죠? 그다음 문화재 보호법 지정 문화재, 그다음에 지정 문화재, 그다음에 임시 지정 문화재 다 뭐냐면 건축법 적용되지 않으나 아니죠. 임시 지정 문화재도 건축법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정 문화재, 임시 지정은 모두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 그다음에 건축민원 전문위원회가 위원회에 출석하게 해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는 신청인과 허가권자 아니요. 이해관계자 다 가능합니다. 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신청인, 허가권자, 업무는 이해관계자 모두 참고에 다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사전결정 신청자는 사전결정 통지받은 날부터 몇 년 이내에 착공. 자, 신고 부분 착공 신고를 해서 이게 착공을 하지 아니하면 사전결정 효력을 상실한다. 자, 이 부분에 관한 형태는 허가죠. 허가 부분이기 때문에 착공 신고 부분이 아니고 2년 이내에 착공이야. 이건 허가 사전 결정을 받았으면 허가 신청을 해야지. 그래서 건축 허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착공 신고 아니고 허가 신청. 이것도 허가 신청을 해야지. 그 다음에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가 허가권자의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뭐 하면 뭐 한 것을 본다 이렇게 보는데 이때 보존상지는 농림지역 안의 보존상지가 아니에요. 이건 뭐죠? 도시지역 안에, 이건 시험 되게 많이 나왔어요. 도시지역 안에 보존상지에 대해서 산지정할 때 우리는 한 것을 본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연면적 10분의 3을 증축해서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되었어요. 근데 창고 재배 광역시 건축할 때는 광시장 허가를 받지 않아도 돼. 창고 때문에 됐죠. 공장이나 창고는 특별시장 광시장 허가를 받지 않아도 돼. 그 다음 시장 구수는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 공장 또 공장은 안 돼. 건축 허가하려면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 도지사 승인 받는 것도
사전 승인 받는 것도 공장일 때는 예외 안 받아도 돼요. 그 다음 주거 환경 등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지사가 지정 공간 구역에 건축하는 숙박시설은 자 이거 아시죠? 우리 수기 시장 군수가 건축을 하기 위해 도지사 사전 승인 받는 거 수기 나왔어요. 수기가 뭐 할 때 자수가 아니고 교주가 되면 뭐 없어요?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맞죠? 그리고 보시면 건축 허가를 받은 자가 분양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건축주가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한 경우에는 해당되는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이 부분 조심하세요. 분양의 목적을 하면 안 돼요. 분양 목적은 공동주택은 제외합니다. 이거는 뭐냐? 혹시라도 문제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분양받은 부분을 했다가 이게 소유권 부분을 할 것보다 혹시라도 안 되면 큰일 나죠. 그래서 분양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허가권자는 건축허가 받은 자가 그 허가를 받은 것 1년 이내 공사를 착수하지 않거나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 허가를 취소한다. 허이신일 허가 넣으면 2년. 그 다음에 국장은 문화체부 장관이 문화재 보존을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 인정해서 요청할 경우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맞죠? 관계부처 장관이 요청하면. 그 다음 교육감이 교육 환경의 개선을 위해서 특히 필요한 인정. 교육감이 이거 요청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아요. 장급이 해야 돼요. 장급. 그렇죠? 그래서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없다. 건축 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 기간은 몇 년? 2년 이내로 하며 2년에 한해서 1년 이내 범위에서 허이신이 맞 이거 그죠? 허이신이. 그래서 2회가 아니고 1위. 그러니까 이거는 맞는데 2년이고 1년 이내는 맞는데 1회에 한해서 이렇게 됩니다. 다음 건축 허가의 제한을 연장하는 경우 아까 똑같이 했죠. 1회에 한해서 2년의 범위에서 제한 기간 이거 1년. 항상 연장은 1년 아시겠죠? 이렇게 됩니다. 기존 건축물 높이에서 6m를 더 높게 하려 증축입니다. 증축. 높3이 증축. 높3이 증축. 높이 3m 이하를 증축할 때만 뭐로 본다? 친구 대상으로 보는 겁니다. X. 이거 허가 받아야 돼요. 그 다음 연면적 150제곱미터 3층 피난계단 증설.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보시면 피난계단을 증설하는 것은 대수선이죠. 대수선인데 수선이 아니죠. 수선이 아니면 누구 불러야 돼요? 연 203미. 연 203미. 이거는 미만인데 이게 미만이 안 되잖아요. 3층 미만이 안 돼요. 그러면 이거 신고하면 허가 받는다? 아니에요. 이거 허가 받아야 돼요. 그래서 3층 미만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건축 신고를 하였더라 공사 필요한 규모로 공사용 가설 건축물 축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가설 건축 축조 신고를 해야 된다. 이 부분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서 건축 신고를 했잖아요. 그러면 규모에 대해서 축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한 곳으로 본다. 공사용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한 거 본다는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 건축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로부터 허이신일 그렇죠? 그래서 뭐다? 1년 이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사용승인하고 입법응경 도시용 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하는 3층 가설 건축물로 3층 이하가 돼야 돼요. 그리고 존치기한도 33이죠. 33. 조립식 구조로 된 주거용으로 쓰는 가설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20제곱미터인데 틀렸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거용이 아니고 경비용일 때 여기 빠삐용이 아니고 경비용일 때 여기 10이 있다고 10. 그래서 여기가 10제곱미터 이하일 때 우리는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에 속합니다. 그리고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이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우리 모델하우스는 축자할 때는 견본주택 존재에 해당 주택의 어디까지? 분양 완료일까지가 아닙니다. 3년 이내, 무조건 3년 이내 가설 건축물 기억나시죠? 3년 이내입니다. 3년 이내.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의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축자하는 경우 견본주택은 2층 이상인 경우 공사합리를 지정해야 된다. 이것도 X. 기본적으로 견본주택은 층수에 상관없이 공사합리를 지정하지 않습니다. 견본주택인데 무슨 감리를 해요? 그렇죠? 말도 안 되죠.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 허가권자는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를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착공신고하는 건축주에게 장기간 건축물을 이거죠. 예치하게 하는 거. 왜? 흉물스럽게 보일 수 있으니까. 그러면 뭐가 지금 안전이 최고예요? 안전이 최고예요? 1이죠. 1%. 몇 년? 면적 얼마? 1만. 그렇죠? 여기는 면적 부분이고 여기 1만 1천. 그렇죠? 1,000 1% 이렇게 됩니다. 맞죠? 건축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을 반환해야 하므로 사용하면 대집행할 수 없다. 아니요. 안 내고 돈 부분의 형태가 되면 대집행할 수 있죠. 가능합니다. 그 다음 건축주가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기환경 포인트와 대기 오염 물질 배출시설 가동에 있어 신고하수로 본다. 맞습니다. 건축물의 종류 중 공항은 운수시설에 속한다. 건축물의 종류 중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공항 부분은 우리가 운수시설. 그 다음 야외극장은 우리 문화비 집회시설에 속한다 돼 있는데 틀렸죠. 야외극장은 어떻게 돼요? 관광휴게시설입니다. 어린이 야외 관광.
어린이, 야외 강가, 어린이 들어가고 야외 부분 들어가면 관광객이죠. 이렇게. 건축물 중 일용품 소매점은 제1종 근린생활 맞습니다. 자, 판매 시설을 문화 및 집회 시설로 건축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그때 판매 시설이 가운데고 우리 그 판매 시설이 가운데고 문화 및 집회 시설 위에 부분에 들어가죠. 그러면 이거는 뭐 올라가는 거니까 그렇죠? 판매 시설이 가운데 있잖아요. 그럼 문화 및 집회 시설 위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뭐 한다? 허가 맞죠. 그 다음에 자원순환관리시설을 묘지 관련 시설로 용도로 변경할 때는 관할 구청장이 규정을 정해 변경 신청한다. 맞죠? 같은 라인이에요. 시설군 같은 라인이기 때문에 같은 시설군에 있기 때문에 자원순환시설과 자원묘지 지나서 기억나시죠? 그 부분 같은 거예요. 그러면 건축물 대장 기재형 변경 신청만 하면 되는 거죠. 공장을 자동차, 공장 있고 그 위에 자동차를 타고 이렇게 자동차가 제일 위에 있어요.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올라가는 거니까 허가죠. 허가. 그 다음 영업시설군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군으로 변경하는 겁니다. 영업시설군도 우리 자산 전문 영업, 자산 전문 영업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이거도 뭐죠? 허가를 받아야 되죠. 자산 전문 영업 교군주 이렇게 되니까. 갑은 4층 건축물을 병원으로 사용하던 중 용도를 서점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용도 변경 신고를 해야 된다. 신고 부분이냐 허가냐 이렇게 얘기했죠 지금. 병원에서 서점으로 가는 거니까 이 부분은 맞죠. 병원 부분이 있고 위에 종합의료 그죠? 그다음 위에 서점 부분 우리가 가는 거니까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이렇게 돼요. 그럼 이걸로 바꾸는 거니까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신고해도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다음 면적 5,000제곱미터 미만의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나오잖아요. 공장 나오면 조공할 필요가 없죠. 그다음 이거 물류시설도 원래는 적용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누구? 주상이 오면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에서는 조치를 적용 조치해야 됩니다. 맞죠? 주상이 오면 그렇죠? 주상이 오면 그다음 일반 주거지역은 건축물에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해야 되는 대상지역에 해당한다. 자, 1준위하고 상준위 기억나세요? 공개공지 등인데 1준위는 주거를 잘해요. 일반 주거, 준주거 그렇죠? 해당합니다. 그 다음 일반 공업 중에 종합병원은 공개공지 등을 설치한다. 자, 공개공지 1준위는 주거를 잘하고 상준위는 공업을 잘해요. 그렇죠? 상준위는 그래서 상업지역하고 중공업지역 일반 공업지역 아니에요. 일반 공업지역 아닙니다. 중공업지역. 그 다음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대지 면적이 몇 프로? 10% 이하가 됩니다. 그리고 대지에 공개공지 등을 확보해야 되는 건축물의 경우 공개공지 등을 설치하는 때는 그만큼 혜택을 주는 거죠. 그때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1.1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를 정하는 바는 용적을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높이도 그렇죠. 연면적 합계가 2,000제곱미터인 공장. 자, 여기 공장 나왔어요. 공장은 3층이지. 6m 이상의 도로 4m 이상 접할. 육사가 나오죠. 육사 부분. 그렇죠? 2,000의 육사죠. 2,000이 육사는 맞는데 공장이 나오면 3,000 이상 돼야 3,000 이상. 그래서 3,000 이상 돼야 돼. 들렸죠? 그 다음 건축물의 지표 아랫부분의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을 수 있다. 지표면 아랫부분은 넘을 수 있습니다. 위는 못 넘죠.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부분에 걸쳐있을 때 그 전부에 대해서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에 적용하면 되죠. 맞죠? 방화지구 부분이 다 쓸어 담습니다. 그 다음 대지가 녹지지역과 녹지지역 나오면 각각 그 부분 할 때는 각 지역 지구 안에 건축물과 대지가 안에 적용한다. 맞죠? 그 다음 필로티 부분은 우리가 공동주택 방역에 사입하지 않습니다. 사입하지 않는다. 그 다음 건축물을 리모델링할 경우 비관 향상이나 열손실 방지를 위해서 외부에 부가 마감재 같은 거 설치하잖아요. 이런 부분은 반응제 사입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지하주차장 경사로 면적 건축 면적에 사입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건축법상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할 때 건축물 1층 전체에 필로티로 되어 있으면 이거 높이로 산정하면 안 되죠. 그래서 필로티 층구는 제외하고 산정한다. 오케이. 그 다음 층의 구별을 명확하지 않을 때 건축법에서는 건축물 높이 4m만 하나의 층으로 보는 거 맞죠?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층수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가장 높은 층, 가장 평균한 층이 아니고 가장 높은,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물의 층수로 봅니다. 그리고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에서는 지하층 면적 제외하죠. 포함되지 않는다. 오케이, 좋습니다. 건축물 높이 제한은 법률과 시행령을 정해짐으로 조례로 정할 수 없다? 아니요, 이 부분은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일정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죠.
조례 기준이 되는 근린상업지역의 최소 면적 기준은 얼마다? 150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150. 기억나시죠? 최소 면적. 제가 어떻게 배웠어요? 외운 거 기억하셔야 되죠. 앞에서 했잖아요. 한 명이 동생이 죽는다고 자살한다고 그랬잖아. 걔네가 공상. 공상. 일로 와. 공상. 일로 와. 일로 와. 공상. 공업지역, 상업지역. 상업지역. 상업지역은 150. 그죠? 일로 와. 공상 일로 와. 기억나시죠? 그겁니다. 이거 기억나시죠? 공상. 그래서 저 주구유. 주구유. 주구유 이렇게 되죠. 주거지역하고 그 밖에 우리 도시지역 말고 그 밖에 부분은 얼마? 60.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녹지. 그래서 기억나시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건축물인 대지는 일정 면적이 미달리에 분할할 수 없으며 주례 기준에 따라 제정. 주거지역. 주거지역. 주거지역 X 60. 60. 주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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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 주구유. 주거지역은 60. 그래서 60제곱미터 이상이면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최소 면적의 기준을 물어본 거예요. 그럼 주거지역의 최소 면적은 60이지 100이 아니잖아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 일반 상업적인 건축을 공동주택 하나의 대지에 2동 이상의 건축할 때 채광학골의 높이 제한이 있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이 부분. 상업지역 부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거 정말 많이 틀려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다음 건축협정하고 이해강제금인데 건축협정 인가를 받은 건축협정 구역에서 연접한 대지에 접해서 계단의 설치에 관계되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건축협정 구역을 대상으로 통합해 적용할 수 있다. 우리 이 부분 계단 부분 형태를 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되어 있는데 뭘 안 하냐면 건폐율, 지하층 설치, 부설 주차장 설 개인 하수 처리 이런 부분에 관한 형태 있죠. 이런 부분에 관한 형태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별 건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건축에 통합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계단 부분은 할 수가 없어요. 이거. 그러니까 할 수 없는 부분, 그러니까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건축 협정을 가지고 인가를 받은 협정 내용에서 인접한 대지에 대해서 건폐율이나 지하층 설치, 부설 주차장 설치, 개인 하수 처리 시설 이런 부분 있죠. 이런 것들은 개별적으로보다 적용하지 않고 전체로 같이 건축 협정 구역을 대상으로 통합해서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계단 설치는 이렇게 못한다는 얘기예요. 적용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건축물의 소유자 등은 가반수 동의로 건축물 리모델링에 관한 건축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여기서 가반수가 아니고 전원입니다. 전원이 합의해야지만 가능합니다. 그 다음 건축협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건축협정이 공고된 후에 건축협정 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권리를 협정 체결자로부터 이전받은 자도 건축협정 그대로 따라줘야 돼요. 그대로 인수한다고 봐야 돼요. 허가 대상 건축물을 허가받지 아니하고 건축해서 벌금이 부과된 자에는 이행강제를 부과할 수 없다? 부과할 수 있죠. 계속 부과하는 거예요. 그 다음 건축법령상 이행강제금을 산정하기 위해서 위반 내용에 따라 곱하는 비율을 높은 수대로 나열하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이거 용구하고 신칠이 용적률은 그죠? 90% 비용 부분이 그리고 용구 그죠? 90 용구하고 신칠이 신고하지 않고 하는 건 70% 그죠? 백허감에서 허가 안 받고 하는 건 100% 그리고 건파랄 80 건폐율은 80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용적률 90% 건폐율 80% 신고하지 않은 거 70% 맞네요 순위 이렇게 돼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이거? 누구? 용구하고 신칠이하고 백허가 하면서 건팔라가 이행강제금 부과된다는 거 그 얘기입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제4편 건축법입니다. 그래서 두 개 정비법 건축가치 조금 쉬었다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법 용어 정리. 주택법 용어 계속 많이 얘기했던 것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뭐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국민주택. 국민주택 부분은 우리가 85제곱미터 이하 부분 되는 거. 그죠? 그래서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직접 공공이 짓지 않더라도 자금을 지원받아서 주거적 면적 국민주택 규모 이하면 되잖아요. 85제곱미터. 맞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뭘 물어봤냐면 도시형 생활주택 물어봤죠. 도시형 생활주택은 일단은 300세대 미만이 돼야 돼요. 근데 틀렸죠. 300세대 미만. 미만에는 300이 안 들어가요.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거 도시형 생활주택의 소형주택하면 주거적 면적이 3.5 미만일 때는 부엌, 욕실하고 부엌을 제외한 욕실하고 부엌 아니에요. 보일러실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보일러실 제한물이 하나의 공간으로 되어 있어요.
주택법령상 주택단지가 폭 10m의 일반 도로 두 글자. 일반 도로 20이죠. 20 이상 돼야지만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봅니다. 20 이상 돼야 돼요. 그리고 주택단지라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도시계획 예정도로 8글자. 8m 이상 되면 가능합니다. 분리된 걸 보는 거죠. 주택권 사업 입지 및 개발 관련 법률 산업단지 사업에 관해서 개발 조성되는 공동택지 용지는 공공택지. 자, 일단 공공택지라 그러면 뭐가 돼야 돼요? 공동주택이 돼야 되고 사적인 부분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이 공적인 부분에 해당되는 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용어 정의에 따라서 여러분 보시면 3층 다가구 주택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주택 다가구 고3 그렇죠? 해당되지 않는다. 해당되죠? 왜 안 돼요? 해당되죠. 그다음 국민주택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도권에 건설한 공공이 수도권에 건설했습니다. 주거적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아파트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맞죠? 85제곱미터 이하는 가능하다. 그 다음 주택법령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건설하는 공동주택에서 세대별 구분형 공동주택 얘기한 거예요. 그때 세대별 구분의 각각의 주거적 면적 합계가 해당 주택단지 전체 주거적 면적 합계 얼마? 구분형 세 글자 3분의 1 이렇게 됩니다. 면적도 세대수도 다 3분의 1 이렇게 돼요. 지역 난방시설은 간선 시설에 해당한다. 맞죠? 각 건물에 공급해주는 간선 시설. 그다음 준주거지역 도시형 생활주택 소형주택가 준상위 그렇죠? 준상위는 함께해요. 준상위 함께해요. 함께 안 해요. 남의 함께 뭐가 있대? 함께 준주거지역 준상위 상업지역은 건축물과 함께 건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쪽 세대별 주거적 면적이 소형주택에 해당하려면 얼마? 소형주택이 되려면 60제곱미터 이하가 돼야 됩니다. 이건 국민주택 규모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주택법자 지방공사가 주택건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등록 안 해도 되죠. 공공이니까. 그렇죠? 그 다음 지역주택조합이 설립 인가를 받은 후에 조합을 추가로 모집할 경우에는 주택조합 변경 인가를 받아야 된다.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조합 변경 인가 받아야 돼요. 왜? 인원을 추가 모집했으니까. 그 다음 주택법자 등록 사업자는 금융기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받을 경우에만 발행할 수 있다. 그렇죠? 등록 사업자는 민간업자가 되죠. 민간업자는 반드시 먼저 보증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이거 발행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들. 자, 그 다음에 주택법령상 연간 20% 이상의 단독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또는 연간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 사업을 할 때 국장에게 등록하다. 등록하는 조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맞죠? 단독 20%, 공동주택 20세대 이렇게 되죠. 그리고 대지조성은 1만 연간. 그러면 이거는 등록해야 됩니다. 그 다음 주택법령상 거짓으로 우리 주택건설 사업을 등록해서 그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주택건설 사업 등록할 수 없다. 맞죠? 그 다음 주택법령 사업 주체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등록할 필요가 없다. 공공일 경우에는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 리버네링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동의를 확보한 경우 리버네링 동의를 결의한 리버조합은 그 리버네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 있죠. 그 자의 주택 토지에 매도 청구할 수 있어요?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할 수 있다. 주택법상 주택조합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얼마? 이거죠. 50% 이상 조합원으로 구성한 조합원 최소 얼마? 그렇죠. 10명이 아니고 20명,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이렇게 돼요. 그 다음 주택법령상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할 때 시도의사의 허가를 받는 게 아니고 누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됩니다. 그렇죠? 왜? 뭐 하는 거니까? 국민주택을 공급하는 거니까. 그렇죠?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것은 신고만 해도 돼요. 그 다음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 공동으로 사업 시행해서 시공할 경우 등록사업자가 자신의 기칙 사유로 이렇게 해서 지연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손해배상을 해야죠. 그 다음 리버네링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동의를 확보한 경우 리버네링 경우에 동의하여서 찬성하지 아니한 자의 주택과 매도주고 할 수 있다. 맞네요. 아까 나왔던 부분을 또 한번 체크한 겁니다.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후 승인을 얻어서 조합원을 추가 모집하여 경우 추가 모집하는 자의 조합원 자격 요건의 충족 여부는 당해 조합에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기준으로 한다. 이거 정말 조심하시라고 그랬어요. 조합 설립 인가 신청. 그다음 주택권 지역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조합원으로 추가 모집된 자가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할 때 추가 모집 공급 아닙니다. 앞에서 한 번 더 했던 거 또 체크하는 거예요. 뭐가 돼요? 자,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 주택법령상 조합 임원 선임을 의결하는 총회 경우에는 조합원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한다. 맞습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조금씩 그 법령마다 조금 틀리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택법령상 조합 임원의 부분에 선임해서 의결하는 총회 부분일 때는 그렇죠? 조합은 선임하는 총회일 때는
시 20% 이상이 직접 취소 가속돼 있다는 거. 그다음 주택상한 사채 발행 적분은 주택상한 사채권에 적어야 하는 사항에 포함된다. 당연히 이런 것들 다 적고 어떤 거 뭐하고 어떻게 누구한테 있고 발행은 어디고 다 적어야죠. 주택법상 세대형 근무로 인해서 해도 일부가 다른 행정구역이면 일부 안 돼요. 세대형 나오면 무조건 전부. 전원이 해야지만 양도하거나 중대해약할 수 있습니다. 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서울특별시 A구에서 대지 면적 10만 제곱미터의 50% 한옥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국장으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원래는 이게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시도지사 이렇게 되거든요. 승인권자가. 그런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 시행자가 되면 국장이 합니다. 이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국장한테 받아야 된다. 이 말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주택법령상 비광역시 시구에서 지역균형 개발이 필요해서 국장이 실행하는 건 국장이 해야 돼요. 맞습니다.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주택법령상 도시지역에서 국민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공구별로 분할해서 주택을 건설할 경우 주택의 전체 세수는 한 개로 나눌 때 300세대 돼야 그러면 600세대 이상 돼야 되죠. 그 다음 사업계획 승인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서 공사 착수가 지연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사업계획 승인은 그 이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년 범위에서 공사 착수를 연장할 수 있다. 3년이 아니고 1년입니다. 1년. 연장은 1년. 주택단지 전체 세수가 500세대인 주택건설 사업 시행할 때 이거 공고 안 돼요. 600세대 이상 돼요. 하나의 공구가 300이 돼야 돼요. X. 그 다음 해당 사업 시행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을 사업주체가 소송 외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공사 착수가 지연될 경우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사업체 신청을 받아 공사 연장할 수 있는 조건은 소송 외에 안 됩니다.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일 때만 돼요. 소송 외에 안 돼요. 소송 진행 중일 때만 이게 연장이 될 수 있습니다. 연장 사유가 돼요. 인수자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 선정은 주택조합이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남은 주택을 대상으로 공개 추천 방법에 따라서 할 수 있다. 맞습니다. 네. 그다음 사업주체가 주택건설 대지 면적 100분의 80에 대하여 사용 권호를 확보한 경우 사용 권호를 확보하지 못한 대지 소유자 중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10년 이전에 해당하는 소유권을 최대한 계속 보유한 자가 있을 때는 매도 청구할 수 없다. 이거는 95% 이상 될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없는 게 맞죠. 그 다음 사업주체 매도 청구 대상의 대지의 소유자인 그 대지를 공시지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조심하셔야 돼요. 공시지가가 아니고 시가입니다. 시가. 공시지가 아니고 시장가격 시가입니다. 시가. 그 다음 주택건 사업이 완료되어 사용검사가 있은 후에 갑이 주택단지 일부의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에 따라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하게 되었답니다. 뭐하고 나니 사용검사 한 뒤에 큰일 났죠. 이럴 때도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에 대한 매도 청구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법상 대표자를 선정해서 매도 청구에 관한 소송을 하게 되는데 그때 대표자는 복리시를 포함해서 주택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선정하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소송 부분에 대해서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누구한테? 사업시행자한테 청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주택법상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사채도 효력을 아니요. 발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채 부분 효력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계속 갑니다. 이렇게 돼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주택건설 자재 구입은 주택사채 납입금이 사용될 수 있는 당연하죠. 당연하죠. 이건 그죠. 카지노 가서 뭐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대지조성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에 조성한 대지의 공급 계획서를 모아서 첨부해서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제출을 해야 됩니다. 맞죠? 사업주체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 착수 들어가야 되는데 1년이 아니고 뭐죠? 5년 이내입니다. 5년 이내. 이게 최초 사업이가 되든 아니면 그 공급별 분할 도급 할 때는 최초 사업이 되는 거고 일반적일 때는 전부 다 5년, 다 5년입니다. 그 다음에 테마 5번 주택공급인데 지방공사가 사업주체로서 견본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견본주택이 사용하는 마감 자재, 목록표와 견본주택 각 실행 내부를 산행한 영상 등을 시장공사에 제출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요. 42번 다시. 자, 42번 보죠. 주택법령상 누가요? 지방공사가 사업주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시장 군수들한테 인가받을 필요는 없죠. 그런데 견본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견본주택 상대 마감 전에 목록표 하고요. 그 다음 견본주택 각실 내부 촬영한 영상물 이걸 제출은 해야 돼요. 인가받지는 않지만 제출은 해야 됩니다. 맞죠? 그 다음 주택검사, 주택사용검사 후 주택단지 내 일부의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자에게 주택 소유자들이 매도 청구를 하려면 해당 토지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 그죠? 5% 미만. 이게 5%를 넘어서서 이런 게 나오면 이건 매도 청구 자체가 안 돼요. 여러분들 맞습니다.
그다음 주택공사 분양가 상한제 있죠. 우리 분양가 상한제 정유주택 분양 가격은 택지비하고 건축비로 구성이 된다. 맞죠? 사업주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사업계획 승인의 마감 자재와 다르게 시공이나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알려야 돼, 안 알려요? 입주자한테 알려야 되고 마감 재재는 중국 거, 만약에 프랑스제 쓰기로 했는데 갑자기 중국 거 써요. 말도 안 되죠. 그 품질 이상 되는 거, 그렇죠? 이상이 되는 거, 질 이상이 되는 거 써야지. 그보다 더 높은 거 했을 때 아무 얘기 안 하는 거죠. 프랑스 쓰려고 했는데 이태리제를 썼다. 뭐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사업주체가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은 경우입니다. 그럴 경우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라도 입주자 모집 공고에 분양가격을 공시할 필요가 없다. 당연히 공시를 해야죠. 공시 안 하면 안 되죠. 지방공사가 사업주체가 되어서 입주자를 모집할 때는 시장군수구청에 승인받아야 아이고 안 받아도 승인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법령상 주택 상환사채의 저당은 주택 공급과 관련하여 금지되는 공급질서 교란에 저당 부분에 관한 형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속과 저당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 입주자 저축 등의 증서 저당은 주택 공급 지수 변화를 방지하기 위한 금지에 해당이가 아니라는 거 맞죠? 그 다음 주택 공급받을 수 있는 조합원 지위의 상속은 주택 공급 관련하여 금지되는 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법령상 국장은 1년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 투기가일식으로 지정된 지역별로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안정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해서 투기가일 지정 여부를 재검토한다. 이거 틀렸죠? 1년마다의 반기마다.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장에 그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맞죠? 투기관식으로 시정 날이 속하는 달의 바로 전달, 그죠?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 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월 평균 청약 경쟁률 모두 5대1을 초과했거나 국민주택 규모일 때는 10대1이죠. 이때 투기관식으로 지정할 수 있다. 맞네요. 그 다음 주택의 건축 허가 실적이 직전 월보다 30% 이상 감소하여 주택 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투기가일 지정을 지정할 수 있다. 조심하셔야 돼요. 건축 허가 실적이 아니에요. 분양입니다. 분양 실적. 허가 실적 아니고 분양입니다. 분양. 왜냐면 건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분양이 그만큼 많이 된다고 하면 공급이 많다는 얘기인데 분양 실적이 그만큼 적다는 얘기는 뭐라는 얘기예요? 공급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투기가 가열되는 거죠. 그렇죠? 이혼으로 인해서 주택을 그 배우자에게 이혼을 통해서 이전한 경우에는 주택 전매 행위 제한을 받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전매가 허용됩니다. 이혼하면 줘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맞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으로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 입주자 모집 공고에 분양 가격을 공시해야 하는데 간접비는 공시해야 될 가격 아니요, 간접비도 공시하고 다 합니다. 다 해요. 다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주체가 전매행위가 제한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그 주택의 소유권을 누구한테 제3자에 이전할 수 없음을 소유권에 관해서 부기 등기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게 맞죠? 어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서는. 그 다음에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공공택지 외 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소유자가 국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서 공매가 시행된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 동의 없이도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동의가 있으면 가능해요.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다음 세대주인 갑이 취득한 주택은 주택법령에 대한 전매 제한 기간 중에 있다. 그때 갑이 이 주택의 일부를 누구한테? 배우자에게 증여? 일부를 증여했죠. 일부를 전부가 아니고 그것도 배우자한테 자식이 아니고 그러면 전매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모델링인데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은 동별로 할 수도 있고 세별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가능합니다. 기존 14층 건물의 수직 증축형은 몇 층까지? 2개 층까지 되는 거고 15층은 3개 층까지 이렇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는요. 입주자 대표회의가 시장군수구청에 허가 신청을 제출한 이후에도 서면으로 동의를 처리할 수 있다. 아니요. 이거를 제출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동의를 제출해야 돼요. 이거 허가 신청 제출한 이후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비에 관한 사항은 세대수가 증가되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하는 경우 수립하는 경우에 권리변동 계획에 포함됩니다. 사업비부터 시작해 여러 가지 분들 다 포함되는 부분 중 하나예요. 그 다음에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 의견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 지방에는 의견 제시를 요청받으면부터 사업자 의견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 공업화 주택의 인정 취소는 청문하여야 하는 처분이 된다. 공업화 주택 부분은 해당되지 처분이 아닙니다. 공업화 주택 아니에요. 이 부분은. 그 다음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 주택법에 관한 내용 부분이 되고 그 다음 보셔야 될 게 우리 이제 농지법
농작물의 경작에 이용되는 토지에 설치한 농막과 초지법에 의해서 조성된 초지는 농지법 적용 대상의 농지가 된다. 아니요. 우리 농지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다른 생식물 재배지로 실제로 이용되는 토지는 농지에 해당한다. 이건 뭐 해당하는 거죠. 실제로 이루어지는 부분이니까. 그 다음 지목이 답이고 농작물 경작지로 실제로 이용되는 토지의 계량세에 해당하는 양배수 있어야 돼. 이것도 농지죠. 당연히. 그 다음에 농업 경영을 하는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 돼야 돼요. 120만 원. 그렇죠? X 120만 원 이상. 농물이 되려면. 그 다음 꿀벌 10분을 사용. 자, 저 친구 대이가 꿀벌 중학교에 16만 원 졸업했죠. 그러면 이거 해당하는 자는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 농업인이 됩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는 토지이더라도 법적 지목이 과수원인 경우에 농지에 아니요. 과수원인 경우가 되면 오케이. 되는 거죠. 그렇죠? 되는 겁니다. 농지가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 농업법인이다. 쭉 나가서 용농 조합법인과 같은 조합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 집행권을 가진 자 중 얼마? 3분의 1 이상 부분이 농업인이 될 때는 농업회사 법인을 말합니다. 그 다음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함이 원칙이지만 주말 체험 운영을 하려고 농업지능지역 내 농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주말 체험하려고 하는데 맞아요. 농업 주말 체험하기 위해서 농지 소유하시는데 뭐라 안 돼요? 농업진흥지역 내는 안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농업진흥지역 외에서 해당하는 겁니다. 상속으로 농지 취득한 자로서 농업 경영하지 아니한 자는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얼마까지만 소유할 수 있어요? 우리 상속받으면 만족하죠. 1만까지 만족. 1만 이렇게 돼요. 그리고 8년 이상 농업 경영 한후 일용한 자 있죠. 이 일용 당시 소유 농지 중에서 얼마? 이것도 8년 이상에서 만족하죠. 그래서 1만 만족하니까 1만 이렇게 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때는 우리 지자체나 그 다음에 국가가 이걸 가지고 있잖아요. 농지를 농지 목적으로 쓰지 않더라도 그럼 이거는 제한이 없습니다. 상한값 제한이 없어요. 좋겠네. 없어요. 이렇게 돼요. 농지를 농업인 주택의 부지로 전용하려고 농지 전용 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농지증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틀렸죠. 이거 반드시 이런 취득할 수 없습니다. 받아야 돼요. 아시겠죠? 받아야 됩니다. 주말 체험 영농을 하려고 농업진흥지역 외에 농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농지 취득 자격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 취득할 수 있다. 이거 받아야 돼요. 이것도 받아야 돼요. 아닙니다. 그 다음 농지 소유 상한을 위반해서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농지를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 공시 지가에 따른 토지 가격에 해당 금액 이하를 벌금한다. 3년이 아니고 5년입니다. 5년 부분이 된다는 거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 부분. 농지 소유자가 정부에 따라 공직 취임으로 효경을 했습니다. 그럼 농사 못 짓잖아요. 그럴 때 소유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에 이용하지 아니하더라 농지처분에 또 당연히 면제돼야죠. 이거. 그다음 농지를 취득한 자가 징집으로 인해서 그 농지를 주말체험 용로 그래도 이거도 그죠? 이것도 처분 사유가 안 되죠. 1년이 처분한다? 아니요. 처분 안 돼요. 이것도 정당한 사유가 되는 거예요. 구치소에서 사용 중이니까 수용 중입니다. 그럼 장애할 수 없잖아요. 그럼 농소유자가 소유 농지를 위탁경 할 수 있어요? 그거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그다음 교통사고로 제3자한테 위탁하든 뭘 하든 간에 뭐 나와야 돼? 3개월. 그렇죠? 그래서 2개월간 치료에 대해서 소유자 농지를 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없다 돼 있죠. 그러니까 가능하려면 3개월 이상 돼야 된다. 그렇죠? 과수를 가지치기 또는 열매 속기, 재배 관리, 수확 농장 할 때는 혼자서 못 하잖아요. 그럼 이건 손을 빌려야 돼요. 그럴 때 1년 중 30일, 4주간이 아니고 30일 이상 직접 종사할 경우 이렇게 됩니다. 30일.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위탁 경향 30일 이상. 그 다음에 6개월간 대한민국 전역을 일주일간 대한민국을 아무리 6개월 이상 1년 동안 하더라도 여행중이라도 위탁 경영할 수 없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외국 가야 돼요. 그렇죠? 세 번째 농지 이용 부분입니다. 대리경작자가 경작을 게을리하는 경우입니다. 게을리할 경우에 대리경작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대리경작자를 지정 해제할 수 있죠. 당연히. 자기의 농업 경영을 위해 농지를 소유한 자는 주말 체험 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자신은 임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있다는 거. 그 다음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5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5년으로 약정돼요. 3년 3년보다 짧을 경우에는 3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농지의 임차인이 농작물 재배 시설로서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경우 농지 임대차 기간은 10년 이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10년 5년 이상입니다. 5년 이상. 그 다음 특별시의 녹지지역은 농업진흥지역으로 진행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특별시는 우리가 녹지지역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언제든지 개발할 수도 풀 수가 있습니다. 왜?
특별시는 특히 인구수가 많고 면적이 적으니까 그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상대적으로 그렇게 된다. 그래서 없다. 맞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 지정하는 것은 시도지사예요. 그래서 시도지사가 지정합니다. 농장한테 승인을 받는 거죠. 그렇죠? 육종 연구를 위한 농수산업에 관한 시험 연구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 이건 우리 안 했던 부분이 참고적으로 그냥 봐주세요. 부지의 시험때 나왔던 OX이기 때문에 보는 건데 그 부지의 총면적이 3,000제곱미터 미만 농업지역 내에 설치할 수 있다. 그냥 있구나 하는 정도가 그렇게만 기억하세요. 그렇죠? 원래는 농업지역구역이나 보호구역 내에서 못하거든요. 근데 이 정도 범위는 가능하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자가 관계공사의 중지명령을 위반했어요. 그렇게 해서 허가를 취소하거나 조업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돼 있는데 무조건 이건 허가를 취소해야 됩니다. 조업 정지 명하는 거야.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이거는 정지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무조건 허가 취소해야 돼.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그다음 가수원인 토지를 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방풍링을 했습니다. 그럼 이건 농지 전용이 아니에요. 농지 개량에 속하는 것이. 그렇죠? 해당하지 않는다. 유농지의 대리경작자는 수확량의 100분의 11조죠. 10%를 농림축산식품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농지 소유권자는 임차권자에게 토지 사용 시용료를 지급해야 되는 거 맞죠? 그 다음 자 31번 자 31번 보시면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농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한 자입니다. 그때 3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해당 가액의 50%죠. 이거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2번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처분명령을 받았잖아요. 그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그 처분명령 이행하지 아니한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처분명령을 했는데 불구하고 그럴 때는 해당 농지에 감정평가 감정가격이 있을 거고 그리고 개별 공시가 이거 중에 뭐야? 큰 값을 해야 돼. 더 높은 값. 왜냐면 계속 안 내고 있으니까 내입금 해야 되는데 이행 강제금이니까 얼마? 25%에 해당하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 맞죠?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여기까지. 그래서 OX가 되게 많죠. 어떻게 보면 왜냐면 15개년 OX 형태로 나왔던 부분을 다 정리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틈날 때마다 조금 연습하시면 돼요. 그래서 틈날 때마다 연습하시라고 제가 묶어놓은 거예요. 원래는 이 OX 부분도 하나 묶어서 진짜 특강을 따로 하는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너무 뭐 이것도 특강 저것도 특강 너무 할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안 하려고 지금 읽어서 모아드린 거예요. 그래서 모아드린 거 이것만 가지고 또 연습을 해주시면 돼요. 각 법령이 끝날 때마다 OX 연습하시고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한 묶음으로 딱 정리하시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할 수 있도록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특강도 힘들긴 한데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모두 이런 생각해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렇게 피곤하고 힘들어야 하나? 그리고 이 지겨운 걸 또 해야 하나? 그리고 여러분 매 순간의 반복은요. 이게 모든 것들이 힘들지만 이런 매 순간의 반복이 내 꿈을 위해 하루하루를 투자해서 정립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의 노력만이 나의 형태를 바꾸고 나의 미래를 바꾸고 반드시 나의 삶을 바꾸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있는 그 공인중개사 그걸 반드시 이룰 수 있을 겁니다. 지금 힘들고 여러분 특강 듣는다고 어려울 수가 있는데 반드시 힘내시면 여러분이 원하는 꿈을 이룰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는 오시오법의 오시오였습니다.